됐어요. 9번 볼까요? 그러면은 오케이. 자, 9번입니다. 아, 9번 오케이. 질문하셨네. 리얼 지문을 물어봤네요. 오케이. 보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쵸. 리얼 지문이 제일 어렵다, 그죠? 일단 우리 가 개념이 뭡니까? 가 개념은 우리가 그 한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한 것이니까 가는 GDP고 나는 뭡니까? 한나라의 국민을 강조한다, 그죠? 국민을 강조하고 일단 국민을 강조하니까 GN까지는 맞아요. 근데 끝에 소득이란 말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GNI 기준, 여기 이제 GNI예요. 두 개가 차이 나네. 하나 앞에는 GDP고 이거는 GN도 차이 나고 I도 차이 난다, 그죠? 어떤 거는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GNI 개념은 GDP에다가 리얼 지문 한번 볼까요? 오케이. 우리가 여러분 GDP에서 플러스 우리가 GDP에서 GDP에서 GNI로 바꾸려면 끝 마지막에 이제 GNI가 되려 그러면은 GNI가 되려면은 중간에 한 두 개가 붙어야 되죠. 일단 GDP가 GNP로 바뀌어야 돼요. GDP가 GNP로 바꾸려면은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해주고요.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해주고 플러스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 이제 GNP예요. GNP인데 GNP가 P가 I가 되려면은 플러스 뭘 해주냐? 교역 조건 변화로 인한 무역 손익을 더해주면 돼요. 이걸 이제 더해주면은 요 놈을 더해주면 여기 I로 바뀝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좀 이 4번 일단 요런 관계 있습니다. 일단 가는 GDP고 나는 GNI까지 우리가 봤고요. 1번 한번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생산된 자동차를 올해 중고차로 매입했다면은 가는 관계 없죠. 이건 작년에 생산하니까 작년 GDP 들어가지 올해 GDP는 관계 없어. 오케이. 왜 작년 GDP에 들어갔으니까. 그다음 2번 리언에 메이저리그에 활약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올해 수입은 메이저리그에 활약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GDP는 아니야. 왜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죠? 일단 GNP나 GNI나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밖에서 버는 것들은 그지? 이건 다 들어가요. 맞대. 그러면 이게 GNP나 GNI나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강조하는 건 똑같아요. 그게 이제 소득이냐 생산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 이것에 국내에 거주하는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이거는 그렇지 우리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GDP에 포함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일관성이 없다고 누차 말했습니다. 똑같은 노동력인데 왜 주부는 빼냐 이거지. 리얼에 수출품의 한 단위와 교환되는 수입 단위수 요게 뭡니까? 수출품의 한 단위와 교환되는 수입 단위수 요게 교육 조건이다. 그죠? 여기 그 말 자체가 교육 조건입니다. 그지? 가 작아지면은 이 말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리얼 지문 해당 것은 수출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 단위수가 작아지면 이 말이 교육 조건이 악화된다 이 말이야. 악화되면 당연히 무역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그때 우리가 수출을 X를 한 개 수출합니다. 그러면 수입을 할 때 수입을 어떻게 하느냐? Y를 한 개 받을 수가 있어. 이게 이제 통상 말하는 교육 조건 1대1 관계죠. 그죠? 한 개 주고 한 개 받는다. 이게 종래의 교육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Y 한 개가 아니라 Y를 0.5개밖에 못 받았다 이거지. 한 개를 만들어서 수출한 것은 요 GDP는 똑같은 거죠. GDP입니다. 만약에 그 순수치 요소 이게 순수치 요소 소득 자체가 만약 제로라고 보겠습니다. 제로 본다면은 이거 없다고 본다 그죠? 그러면은 GDP에다가 얘를 더해주면은 GNI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전까지는 봐봐요. 이전까지는 X 하나 수출해서 하나를 생산했습니다. X 하나 생산했는데 이걸 교육 조건 1대1이야. 1대1 조건이야. 그러니까 X를 하나 주면은 Y를 하나 받아와. 이는 교육 조건이었어요. 요게 이제 우리의 GNI 개념인데 근데 갑자기 교육 조건이 악화됐어요. X 하나 수출해가지고 Y를 0.5개밖에 못 받아오네. 이러면
교육 조건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x를 한 개 만들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죠?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y를 한 개 받아오다가 요걸 이제 한 개 수출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사왔느냐? y를 한 개를 사왔는데 이전에는 지금 몇 개밖에 못 삽니까? 0.5개밖에 못 사는.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은 얘보다는 얘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지.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요거는 변함이 없는데 요렇게 줄어든다, 그죠? 0.5개밖에 못 가져오니까 그만큼 GNI가 감소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리얼 지문 여기 몇 분이 이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해가 되시는지요? 혹시 좀 더 이해가 필요하면 나중에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고민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2번이겠네. 10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문제구나. 이 문제는 여러분, 요거는 사실 이게 막 수식을 막 복잡하게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일단은 일단 이건 나중에 다른 문제를 좀 풀고 한번 풀겠습니다. 이거는 이 네 가지씩 계산을 다 별도로 다 해봐야 돼요. 이것들 잠시 뜸을 들고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좀 바쁘니까 일단 나중에 제가 시간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이걸 질문하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뭐 실무 같은 거는 특별히 우리 질문이 없는데 그냥 답만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시문 자체가 아테네 민정치죠. 아테네 민주 기업구시는 시민혁명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테네 민주혁명 이후에 시민혁명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그 이후 근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근대 시민혁명 직후랑선 근대 민주주의죠. 근대 민주는 부르주아들의 민주였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그때 자유주의 확산까지는 맞죠. 왜 부르주아들이 자유를 요구했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그때 여러분 보통 선거제도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일단은 외국인 빼고 여자 빼고 프롤레타리아 뺐어요. 그러니까 제한민주주의고요. 제한민주주의고 또 한편으로는 차등 선거제다, 그지? 그렇게 이게 보통 선거제도는 언제 이거 확립돼? 이 보통 선거제도는 1920년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답만 확인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 12번도 뭐 질문 아무도 안 하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거기 보면은 이 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선거구제가 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A당은 가 지역에서 그렇죠? 1등이고 A당 그죠? A당은 가 지역에서 구천수 1등이고 나 지역에서는 1등이 아니죠. B당이 1등이야. 우리 각 지역에서 1등만 체크해 볼까요? 가 지역은 A당, 나 지역은 누굽니까? B당, 다 지역은 A당. 그러니까 지금 A당은 전체 지역에서 1등인 거 두 군데인데 밑에 의수가 몇 개요? 두 석이래. B당은 나 지역에서 1등인데 전체 의수가 한 개래요. 나머지는 없다, 그지? 그럼 뭡니까? 이 선거는 어떤 선거제요? 소선거구 다수제죠. 왜? 1등만 뽑았으니까.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시민 의사를 반영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양당제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지? 양당제로 흘러가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이 안 돼요. 그게 틀렸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여러분. 지금 요거는 정치 문화다, 그죠? 가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가지 차원에서 아무런 특별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갑자기 내 이름이 향리형이죠. 그래서 땡큐. 향리형이죠. 이게 요즘 이게 이 침입기가 있어가지고 향리형이야. 지금 요즘 갑자기 이름이 생각. 나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정치 체제와 산출 과정에서는 높은 인식이나 다른 데서 낮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민형이죠. 즉 복종한다. 신민형입니다. 다는 우리 민주형이죠. 민주 참여형입니다. 오케이. 답만 보면 4번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가 지금 우리가 이게 신민형이죠. 다에서보다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 정치 참여로서의 자의식이 없죠. 그죠? 우리가 신민형에서는
내가 정치 주체라는 자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죠. 조선시대 때 백성들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면 그거는 당장 잡아 죽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주인, 왕이 내가 주인이서 네가 이 짐승만들. 실제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은 거의 그 삼국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성이 있잖아. 성, 그죠? 성 밖에 누가 살아요? 성 안에는 사람이 살고 성 밖에는 짐승들이 사는 거야. 그 짐승들, 성 안에 누가 삽니까? 왕. 그리고 누구? 귀족들. 성 밖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거의 그냥 짐승 반열이었었어요. 사람들은. 그 삼국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소란 피우면 문 열고 나가지고 진압하고 몇 놈 잡아 죽이고 조용해지면 문 닫고 들어가지고 또 향 나고 풍악을 울리라 그러고.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령에서는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면 안 돼. 다만 그래서 명령에 따르기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정치체계 인식이 있어야 되고 국가의 산출 아웃풋에 반응을 보여야 돼. 국가의 명령에 반응을 보여야 되지. 투입 요구한다든지 내가 뭐 정치 주체는 자인식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 참령부터 생긴다, 그죠? 참령부터.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한번 볼까? 자, 여러분. 이거 질문하신 분 있네. 이거 우리 그림 진짜 많이 그렸죠? 법 단계설입니다. 위에 기억이 뭐예요? 헌법이지, 그지? 헌법이 왜 최상층에 봅니까? 누가 하면 재정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국민이 주체이기 때문에. 다음 니은 이제 법률이다, 그죠?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다, 그지?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명령이지. 명령은 누가 만든다 그랬습니까? 대통령이나 총리나 각 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명령들은 법률보다는 한 끗 아래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듯이 명령이 법률을 위반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명령이 법률을 위반할 때 그게 뭡니까? 명령, 규칙, 심사제라 말하죠. 그죠? 자, 명령, 규칙, 심사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각급법원이에요. 각급법원이 가지고 있고 최종은 대법원이다. 그죠? 대법원. 요게 여러분 뭐가 구분됩니까? 위헌 법률과 이제 구분된다, 그죠? 위헌 법률 심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헌재죠, 그죠? 얘랑 구분해야 돼. 법률이 헌법 위헌이면은 헌재가,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은 각급법원이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기억이 틀린 이유는 여러분 모든이란 말이 틀리다, 그죠? 우리가 근대 시민혁명 직후의 대부분의 국가는 성문헌법 맞죠? 왜? 이 헌법이라는 게 국가의 근본 설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문자로 만들어 놨어요. 문자로.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 영국만은 불문이다. 누차 강조했죠. 아니야. 영국 모든 거라면 틀렸어. 이번에 니은의 제정은 법률은 국회 일반 의결하면 확정되는 게 아니라 확정은 언제 돼요? 대통령이 공포해야 확정된다, 그지? 3번에 요건 재판이 전개가 됐을 때 대법원이 최종시하고 여기 최종은 대법원이다, 그죠? 맞습니다. 그 원칙도 넣어가지고 있다고 각급 법원이 다 가지고 있어. 최종은 대법원입니다. 4번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뭐를 하라고? 니은을 통해서 해야 되죠. 왜? 기본권을 어디서 보장하고 있습니까? 헌법이니까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한할 때는 그 바로 밑에 법률로서 제한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명령은 한 단계 건너뛰잖아. 안 돼. 오케이.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약 성립 가는 체결하고 여러분 가는 체결하고 나가 이제 비준 동의다, 그죠? 우리 헌법은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그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과 필요 없는 조약이 있죠. 우리 헌법 60조에 보면은 우리 헌법 60조에 헌법 제 60조에 보게 되면은 국회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조약이 여기 득해야 되는 조약이 60조에 있다, 그죠? 60조에 있습니다. 나머지 조약, 기타 조약은 이렇게 할까? 우리 헌법 제 60조에 있는 요 조약은 헌법 60조 조약은 요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이고
나머지 기타 조약은 굳이 국회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단독으로 하면 돼요. 두 가지 구분된다, 그지? 근데 이 그림은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다 보니까 헌법 60조에 있는 조약들이다, 그죠?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뭐 우리가 우호통상항해 조약 같은 거 외워라 그랬잖아, 그지? 자, 그 1번 보겠습니다. 개별 주권 국가만이 조약을 체결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와 대한민국과 유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와 국제기구도 가능하다, 그죠? 틀렸다. 이번에 가의 행위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통상 정권대사라 그래가지고 일단 정권대사를 파견해가지고 정권대사가 이렇게 체결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권대사를 보내죠. 3번에 나를 위해서 국회의 3분의 나는 이게 비준도 이거는 우리가 요거는 일반 요것도 할 때는 일반 의결 정도수죠. 일반 의결 정도수입니다. 일반 의결 정도수야. 일반 의결 정도수는 얼마예요? 최적, 과반 출석, 우리가 말하는 과반 찬성, 여기에 이제 일반 의결 정도수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거지. 최적 3분의 2는 아니에요. 4번에 가단을 거치며 해당 조항 국내법과 어떤 효력? 같은, 오케이. 같은, 그래, 같은. 우리 누차 강조했죠. 넘겠습니다. 자, 16분도 뭐 질문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일단 답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 A는 B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네요. 등등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변명할 지금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뭐 변호인 선임권 같은 걸 고지하지 않았다 뭡니까? 미란다 원칙을 위반했다는.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자체가 불법 체포죄가 돼요. 처벌받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지? 또 마찬가지로 자백을 강요했네요. 그럼 강요된 자백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 A는 B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있어요. 왜요? 이게 현행범이니까.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체포하려면은 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해야 돼. 근데 현행범일 때는 영장 없이 관계 없습니다. 물론 요때는 여러분 사후 영장은 필요해요. 사후. 원래 영장은 사전 영장이 원칙이에요. 체포 또는 구속하기 전에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현행범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잖아. 일단 체포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사후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장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사후 영장은 필요합니다. 일단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 근데 사후 영장 가능하다. 그다음 이번에 B는 여러분 유죄의 판결이 그렇죠. 이게 키워드는 확정이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죄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가 아니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통 언제 확정됩니까? 3심에서 1심, 2심, 3심에서 2심, 3심. 여기서 유죄가 되어야 확정되는 거죠. 1심에서 유죄돼가지고 여러분 아직은 무죄 추정이다, 그죠? 여전히 무죄 추정이야. 요도 이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죄 추정입니다. 무죄 추정이고 여기서 유죄 때리면 확정된다. 드디어 너는 유죄구나. 깜빵가, 그지? 그래서 아직까지 무죄 추정. 그래서 유죄가 내려질 때가 아니라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된다. 확정된다는 게 중요한 말이고요. 이거 맞다, 그지? 그다음에 병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는 검찰청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청구하죠. 법원에 청구한다. 4번에 정해. B는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폭행을 두드려 패가지고 자백하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그 증거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또 마찬가지로 뭐 없네. 여러분 요거는 지금 제 자료에 제시한 것은 기본권 충돌이죠. 기본권 충돌입니다. 기본권 충돌이 옳은 것은 뭘까? 여러분 기본권 충돌은 기본권끼리 부딪혀야 돼. 4번 보세요. 시민의 교통권도 기본권이다, 그지? 근데 합법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것도 기본권이죠. 그 두 개의 기본권이 부딪히는 경우에. 근데 나무 1, 2, 3번은 뭡니까? 이거는 그 양쪽이 기본권끼리 부딪혀야 되는데 1, 2, 3번은 한쪽이 직무 권한들이야. 근데 뭐 교도소장이 이러면 서신을 검열한 것은 교도소장으로서의 권한이야. 그거는 왜냐면 교도소 안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신 안에 마약이라든지 그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그 마약이라든지 뭐 면도칼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잘라가 다 본다는 얘기죠. 그거는 질서를 유지하기는 직무 권한이지 기본권이 아니야.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의 토론권도 이게 직무권한이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지 개인으로서의 기본권 아니지. 그래서 1, 2, 3번은 기본권이 아니에요. 오케이.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을 좀 하셨네요. 이거 왜 실수를 했지? 내용 없는데 한번 봅시다. 기억은 여러분 뭐예요? 기억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상임위원회다, 그지? 기억은 상임위원회야.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그랬지. 수정도 가능하고 폐기도 가능해. 니은에 2번에 본회의에서 당연히 수정 가결 할 수 있죠. 여러분 위원회에서도 수정 가결 할 수 있는데 본회의에서 당연히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습니다. 3번에 일반 법률안은 제적과반 과반수가 아니죠. 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이게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수야. 틀렸다. 4번에 국회의장은 기억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가능합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위로 휙 고공으로 올라서 본회의를 바로 넘겼죠. 직권 상정이 가능하긴 한데 그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폐기한 것은 직권 상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폐기시켜 버렸는데 국회의장이 그걸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경우는 좀 사유가 좀 복잡한데 이런 게 상임위원회에서 애당초 지금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거야. 그때는 결론이 안 났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 직권 상정 가능한데 이런 게 아예 상임위원회에서 폐지해 버렸으면은 직권 상정 안 돼요. 직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스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가까운 정부 형태래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있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한 장치가 있다. 근데 별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별로 의미는 없어. 왜냐하면 대통령과는 대통령제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별로 통제가 안 돼요. 1번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 소추를 할 수 있죠. 소추를 할 수 있다, 그지? 심판은 누가 해? 헌법재판소 한다, 그죠? 2번에 대통령의 모든 국무회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에 그 대통령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명문으로 있습니다. 근데 뭐 모든 이게 지금 틀린 이유가 모든이 틀린 거야. 뭐 거의 상당수가 되는 것이지 모든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모든은 아니야. 3번에요. 대통령의 국부상 회의는 문수를 하고 딱 맞죠? 문수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누가 부수합니까?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수한다. 이건 딱 맞는 문제. 그래서 국무총리만 한 것도 아니고 관계 국무위원만 한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랑 관계 국무원이 함께 부수한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어떤 요소를 그랬습니까? 의원 내각 조사다, 그죠? 이게 부수한다는 게 뭡니까? 사인 같이 한다, 그지? 왜 사인한다고? 나도 책임지겠어. 이또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4번에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잠시만.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로 환부하고 이거 맞는데? 나도 순간 찾겠다. 여러분 이 지구 4번 틀렸다, 그죠? 이게 말은 맞습니다. 이 제도는 있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걸 물어보잖아. 근데 4번은 뭡니까? 대통령의 권한이지. 이거는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는 것이지. 지금 주어진 문제는 뭐라고?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이지. 그럼 4번은 뭡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는 것이야. 그래 4번 말은 맞는데 우리 문제 답은 아니에요. 나도 순간적으로 헷갈렸다 지금.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딱 그냥 매같이 집어내야 돼. 20번 볼까요? 다음 우리나라 예산의 흐름도입니다. 예산 편성, 그죠? 예산 편성 누구 권한입니까? 이건 정부 권한이죠. 정부 가의 수반이니까 대통령이네.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로서 나가 국회지. 국회를 해산할 수는 없죠. 의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나의 장이 누굽니까?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습니다. 그냥 국회에서 뽑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직선한다는 이야기죠. 3번에 단은 누굽니까? 단은 감사원이죠. 감사원은 국무총리, 국무인 해임 건의안은 국회가 제출하는 거다, 그지? 이거는 국회의 권한이지 감사원의 권한은 아니에요.
4번에 다는 누굽니까? 다는 감사원은 그렇죠. 아까 수업시간에 누차 강조. 감사원은 직제상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은 직무상은 철저하게 독립.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오케이, 8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번에 1번도 뭐 거의 질문이 없네요. 간단하게 답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여러분 거기 보시 이런 말 중간에 이런 말 네 번째 줄 이런 말 있습니다. 범죄율은 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실제적 사회적 실체다 이래요. 실체. 사회적 실체를 강조하니까 뭐겠습니까? 그거는 실제론이라고 막 실제론이야. 그럼 일대 디귿 볼까요, 여러분?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개인의 사고를 구속한다. 이게 실제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리얼의 축구팀의 영향은 개인기가 아니라 조직력이다. 이 조직이라는 실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론 맞다. 그지? 답은 4번이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기억은 스포츠 활동 참여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 지문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은 독립조사. 기억이 자 가설에서 여러분 가설에서 스포츠 활동 참여도가 학생 만족도의 긍정하면 독립 변수가 활동 참여하는 게 독립 변수죠. 달리면 스포츠 활동에 많이 참여하면은 자 참여가 많으면은 만족도가 높아진대. 그럼 요게 지금 독립 변수고. 얘가 종속 변수죠. 뭐 말은 문제는 주는 거 없어. 일단 기억은 독립 변수 맞아요. 원인 이게 독립 변수가 원인이니까 원인 이게 있으면은 이런 결과 나타난다. 원인 결과 있다 그죠? 맞습니다. 니은 볼까요? 니은은 모집된 특성을 대표한다. 니은이 뭡니까? A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 연구 주제가 뭡니까? 다시 연구 주제 올라가겠습니다. 고등학생의 스포츠 활동이네요. 고등학생. 우리나라 전체 지금 우리나라 뭐가 모집단입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고등학생이 모집단이야. 그런데 지금 조사 대상은 어느 지역입니까? 인천에 있는 인천에 있는 고등학생들만 했대요. 그건 대표성이 없죠. 그래서 니은 보겠습니다.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는 일반화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죠, 그죠? 일반화할 수 없어요. 틀렸다. 디귿은 뭡니까? 학교 생활 만족도, 교우 만족도 이거는 주작적 정의 맞죠? 이게 뭐 만족도라는 것을 둘이 뭉치는 게 아니라 뭐 교우 관계 만족도 이런 어떤 주당 스포츠 활동 참여 이런 거를 어떤 지표를 개발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이 개념의 주작적 정의 맞습니다. 리얼은 뭔가 질문지법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이론 우리가 질문지법이 이 양적 연구 방법이지만은 질문 내용은 주관적인 걸 물어보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주관을 판단을 물으니까 당연히 주관적 인식을 묻죠. 다만 이게 질적 연구 기법은 아니고 양적 연구 기법 맞습니다만은 양적 연구 기법 하더라도 질문의 내용은 주관적으로 물어보잖아. 귀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다 나쁘다 그죠? 물어봅니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묻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물어야 되는 물어야 돼. 자, 3번 보겠습니다. 사회 연상의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빨간 꽃다발을 줄까? 뭐 연인에게 빨간 장미는 꽃이 아니라 열정적 사랑을 상징문이다. 그쵸, 한때 이런 게 있는 적이 있었죠. 누구나 다 그죠. 뭐 결혼하고 한 10년쯤 지나 봐봐요. 그랬던 적이 있었나? 나도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은데 그지. 그랬던 적이 있었으니까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결과물이 없을 건데. 어쨌든 그렇다 그지. 뭔가 의미를 추구한다는 얘기다, 그죠? 뭔가 의미를 추구한다 그런 말이야. 자,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왜 선물을 받을 때 왜 우리가 답례할까? 받았으니까 주겠다. 받았으니까 주겠다. 이게 우리가 일단 교환적인 관계라는 거죠. 인간관계는 교환적인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굳이 이걸 본다면 여러분, 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는 우리가 말하는 교환 이론이에요. 우리 교환 이론이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보시면 여러분, 이 상징 상호작용에서는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개개인이 어떤 상징을 사용해서 그 상징이 구지는 의미가 뭔가, 어떤 의미를 계속 부여한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 그런 걸 추구하는 관점인데, 나는 우리 교환 이론은 기브앤테이크 관계로서 이건 이익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1번이 그런 말입니다. 의미를 추구한다. 나는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나에 보시면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 이거 의미와 해설을 공유하는 건 요거는 나가 아니고 갑니다. 3번에 인간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근데 대표적으로 가 같은 경우는 상징 상호작용론이니까 능동성과 자율성을 대단히 강조하죠. 이게 틀린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강조한다 그래야 돼요. 그다음에 4번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상징적 상호작용에서 뭘 강조합니까? 주관적 상징이 대단히 중요했죠. 그래서 4번은 여러분 가하고 나하고 서로 바뀐 거야. 교환 이론이 전략적 사회 기업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는 건데, 이 상징적 상호작용에서는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기초해서 어떤 의미를 해석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도 4번도 서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그것도 보겠습니다.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자, 갑교사는 학교 내 연극 동아리 등등 돼서 밑에 지문 바로 보겠습니다. 1번 니은이 뭡니까? 연극 동아리야. 갑의 내 집단이다. 여러분 갑은 지금 학교 연극 동아리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집단은 맞지만은 요거는 이익사회죠. 공동사회가 이익사회다. 두 번째 디귿이 뭡니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갑의 니은에서의 여러분 이거는 지금 주인공이라는 우리 연극에서 햄릿이라는 그 작품에서 주인공은 연극 안에서의 지위다. 그죠? 이 2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연극 동아리에서의 연극 동아리에서의 성취지위는 뭐 내가 회장이냐 총부냐 뭐 그런 게 성취지위지, 주인공은 연극 안에서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연극 동아리에서의 성취지위는 아니에요. 연극 안에서의 성취지위라고 하면 맞을 수 있는데 동아리 안에서의 지위는 아니에요. 틀린 거야. 3번 볼까요? 미음이 뭡니까? 종친의 총무, 요거는 혈연적인 이거는 총무, 이거는 성취주의죠. 여러분 혈연적 특성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보이는 이게 이제 귀속주의라는 이야기인데, 이 귀속주의가 아니죠. 성취주의다. 그죠? 틀렸다. 4번에 비업은 뭡니까? 비업은 환경연대는 이거는 공식 조직 맞죠? 맞습니다. 두 개 학교랑 환경연대는 다 공식 조직이에요. 아마 이게 4번을 질문한 학생들은 주로 거기에 2번을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2번. 이게 성취지 아니야? 그죠? 주인공이니까 노력해서 주인공 땄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연극 안에서. 근데 이거는 연극 동아리는 아니다. 그죠? 자, 다음 보도하겠습니다. 5번은 거의 뭐 질문자가 없네요. 요즘 이 정도 문제는 그냥 좀 쉽게 보이나 보죠.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공급이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한 거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뭐겠습니까? 생산비가 하락한다든지 기술이 진보한다. 그죠? 그다음에 뭐 4번에 생산 기술의 발전, 그래서 균형 거양이 증가했다. 자, 6번 보도록 할까요? 연필은 이거 사적제하다. 그지? 사적제하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죠. 연필은 일반적인 사적제하니까 1번이 틀린 이유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그지? 틀렸다. 2번에 니은은 뭡니까?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잖아. 그지? 이거는 전형적인 공공재죠. 그래서 이거는 비배제성이에요. 비배제성, 비경합성 그래야 돼. 내가 더하기 빼기 공식 이용할 때 여러분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더하기 빼기는 비경합성이다. 틀렸다. D가 이거 일부 지식도 여러분 일부 지식에 대해서는 지식도 기본적으로 여러 비경합성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지식 그 D까지 연결한 게 아니라 지식 그 자체는 원래 공공재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나중에 뭘 부여합니까? 특권을 부여하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데, 근데 여기서 줄이 어디까지 딱 잘려서 지식만 딱 잘랐잖아. 요 말을 뒤에까지 연결해가지고 선생님 이 지식은 지금 특허가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줄이 지금 줄이 고까지 줄이 거기 있대 줄이. 참네. 줄이 거기다 1분이. 4번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경합성 니은은 니은이 비경합성이다 그죠? 일단 뭐 그 3번 지문이 좀 애매하다 하더라도 1번, 2번, 4번이 확실히 틀렸잖아. 그죠? 그럼 답 찾는 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학생이 질문했듯이 이게 지금 혹시 일부가 뒤까지 연결되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는 이렇게 남겨다 이렇게 세모.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4번 틀렸고 그럼 이게 답이지 그지?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이거 우리가 내 수업 시간에 시험 칠 때 항상 강조하는데 1번, 2번 지문이 있다 그죠? 그럼 항상 이런 표시하세요. 이게 뭐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면은 아는 에다가 X를 딱 하시고 이렇게 하고 오지. 1번 아니다. 아니 뭐 1번이니까 근데 맞다. 2번 맞다. 3번 아니다. 4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답 체크해야 돼. 이걸 어떤 학생 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옳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구나.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야. 그럼 막 나중에 있잖아 순식간에 헷갈려가지고 있지. 경험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질문이 부정적이면은 옳지 않은 거. 질문이 긍정적이면 어떻게 하라고? 옳은 거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래서 나도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 실수하면 한 문제가 얼마나 아까워. 실수하지 마. 그게 옳은 거 그러면 옳은 거 치고 이렇게 체크 나오고. 그러다가 아까 제가 뭐 옳은 거 이 질문지 적절한 거니까 동그라미야. 적절 동그라미니까 꽃표인데 이거는 뭐 세모네. 세모 잘 모르겠다 그지? 그러면 근데 그럼 얘가 지금 답이구나 이렇게 해야 돼.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대합니다. 그림이 대하여. 이것도 뭐 질문이 없네. 자, 적절한 것은 갑은 지금 지급 준비를 인하라 말한 경기 확장 정책을 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1번에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죠? 오케이, 이거 맞습니다. 8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8문제는 고용률과 요는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의 관로를 잘 봐라 그랬어요. 관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대요. 자, 그럼 우리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뭡니까? 공식이 15세 이상 인구 분의 실업자 플러스 취업자 그죠? 자, 고용률은 마찬가지 부모는 똑같아 그죠? 부모는 15세 이상인데 얘는 취업자죠 그죠? 취업자도 그죠? 이렇게 일단 주어진 문제에서 부모가 어떻게 되다가 부모는 고정돼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딱 이건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경제활동 창구를 보세요. 창구율이 85, 83, 82, 74로 줄어들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고용률도 보세요. 고용률도 80, 78 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 그지? 그럼 일단 여러분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일단 이 취업자는 이 취업자 똑같은 취업자야. 왜 같은 연도 같은 나라니 그죠? 똑같은 이게 줄어들고 있어. 그럼 얘가 줄어들고 있어, 그지? 얘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 참가율에 있는 분자에 있는 이 취업자 여기 줄어들고 있어요.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실업자가 어떻게 될까? 이건 좀 봐야 돼. 이거는 실업률이 항상 실업자 수가 줄어든다고 볼 수도 없어. 커질 수도 있고 줄을 수 있고 변함이 없을 수가 있다. 경우 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쫙 분석해 보면은 1년도 1분기, 2분기는 보세요. 감소율이 마이너스 2. 자, 2분기 때는 1분기보다는 마이너스 2지, 그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는데 2분기 때는 지금 1분기보다는 2% 줄어들었죠, 그죠? 여기 경제활동 참가율이고 그리고 고용률도 보시면 고용률도 어떻게 마이너스 2%도 그죠? 똑같이 줄어들었다, 그지? 그런데 3분기 보시면은 83에서 80이니까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고용률은 또 마이너스 3이네. 똑같이 줄었다, 그지? 똑같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4분기 봅시다. 요거는
마이너스 80에서 74니까 80에 74야. 마이너스 6이다 그죠? 마이너스 6이다 그지? 마이너스 6이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밑에 고용률은 75에서 73분 마이너스 3이다 그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이게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였단 말은 뭡니까? 이 두 가지가 2분기와 2분기와 3분기는 똑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 1분기, 1, 2, 3분기까지는 실업자 여기는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야. 요 취업자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취업자가 마이너스 3%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더 크단 말은 요때는 실업자도 줄어들고 취업자가 줄어들지. 줄어들어야 요만큼 취업자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줄어들어야 여기는 오겠지. 자, 그래서 4분기 때는 실업수도 좀 줄어들어야 돼요. 그 이전까지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분기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는 실업자 수는 일단 이는 변함이 없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분에 2분기에 비해 3분기 때 비경제 그렇죠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실업자는 이거 2분기, 3분기의 특징은 실업자는 일정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취업자가 어떻게? 취업자가 감소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취업자가 줄어들면 얘들이 실업자가 되는데, 그지? 취업자가 줄어들어서 취업자가 증가해야 되는데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얘들이 어디 갔을까요? 군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군대 갔다 아니면 뭐 결혼해가지고 그냥 전업주부로 살았다, 그지? 우리가 말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다. 요 줄은 얘네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도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다. 맞습니다. D급 볼까요? 3분기에 비해서 4분기의 실업률은 감소했다. 왜요? 실업자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1, 2, 3분기 때는 실업자 숫자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야. 지금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실업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취업자 숫자만 줄어들었어요. 그런 특징이 나타나네. 주신 데이터가 좀 독특하죠. 리얼 볼까요? 취업자 수의 전분기 대비 감소율은 취업자 수의 전분기 대비 감소율은 3분기가 여러분 또 이거 봅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근데 우리 이거 좀 주어진 숫자가 취업자 여기 나타나죠. 거기 봐봐요. 일단 우리가 감소율은 뭡니까? 감소율은 우리 일종의 변화율이다, 그죠? 변화율, 그죠? 자, 이런 문장 놓으면은 거의 다 틀렸다 그랬습니다. 이거 이유가 뭔가 우리 감소율은 이거죠, 그지? 근데 3분기의 변화율은 뭐겠습니까? 2분기, 그지? 2분기 수치에서 3분기 빼기 2분기다, 그죠? 이게 2분기야. 2분기. 그럼 4분기, 여기 3분기죠. 여기 3분기입니다. 3분기 변. 그럼 4분기 변화율은 어떻게 합니까? 4분기 변화는 3을 기준해서 4 빼기 3이다, 그죠? 지금 여러분 이 수치를 그냥 100분, 전체 인구가 100이라고 보고, 전체 15세 이상 인구가 100이라 보고 그 중에서 80명이 취업자로 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분기 때 감소율은 이래네. 78분의 75 빼기 78이니까 75 빼기 78이니까 이건 78분의 마이너스 3이다, 그죠? 그런데 맞아. 4분기는 어떻게 해? 4분기는 75분의, 그죠? 75분 일단 분모가 다니까 이게 뻔한 이야기야. 지금 계산하는 말 한 소리인데 그냥 해보는 게 지금 72 빼기 여기 72고 여기 75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3, 그죠? 마이너스 3은 똑같지만 뭐가 다르다고? 분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이 놓을 수가 없어. 근데 다른 질문에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변화율이 같다 그러면 거의 같을 수가 없어. 이게 변화율 같은 것은 이 수치가 똑같은 경우 아니면 같을 수가 없어. 오케이. 어쨌든 간에 틀렸다.
우리가 몇 시부터 했습니까? 10부터 했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9번 볼까요? 9번도 뭐 질문이 별로 없네. 자, 지금 이런 과도한 그 경기 부양이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이 많지.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끼얹어야 되겠지, 그지? 너무 뜨거우니까 불을 좀 꺼야 돼. 그러면은 긴축해야 되겠죠? 긴축 방법 뭡니까? 국채를 매각하면은 통화량 감소. 오케이. 그다음에 디귿에 재할인율을 인상하면은 통화량 감소. 답은 그 기억 디귿이죠. 10분 보겠습니다. 오케이. 10분도 뭐 그 질문이 없어. 근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가가 수사 단계다, 그죠? 수사 단계야. 나는 기소 판결입니다. 현행범 체포했네요. 오케이. 자, 1번입니다. 갑이 현행범 을을 체포하여 인도한 행위는 정당행위. 우리가 그 현행범 체포는 정당행위 맞죠? 정당 방위가 아니라 현행범 체포는 정당행위입니다. 맞다, 그지? 2번에 오케이 맞고. 여러분 2번 같은 경우 여러분 검사가 구속 즉부 심사 신청은 법원에 하는 거죠. 검사가 하는 게 아니야. 법원에 하는 거지. 그건 아니고 구속 이제 물론 이거는 좀 약간 우리 이제 구속 즉부 심사 신청을 받으려면은 왜냐면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잖아. 이게 구속 즉부 심사란 말은 여러분 현재 구속된 상태라는 얘기지, 그지? 그렇게 구속 상태에서 신청을 받으려면은 구속이 잘못됐으니까 풀어주니까 석방 맞기는 맞죠. 오케이. 3번에 가에서 현행범도 진술 거부권이 있어요. 현행범이라도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은 똑같이 인정됩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흉악범이고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진술 거부는 다 인정돼요. 자, 4번에 집행유예하면 여러분 그 사회봉사명령을 임의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적이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사회봉사명령이 가능해요. 이건 우리 집행유예 파트에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자, 11번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8회죠. 오케이, 11번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일단 갑은 오랜만에 우리 인어왔네. 갑은 여러분 누구 위해 인간은 서로 위협하는 투쟁 상태다. 홉스. 오케이. 을은요 자유로우면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등등. 그리고 그 두 번째 줄 이놈아 이거 첫째 줄 끝에 그런 말 보이네. 일반 의지 루소. 오케이. 병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한 법이 없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별한 법도 없고 재판관도 없다.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로커의 말이었죠. 갑은 홉스, 을은 루소, 병은 로크다. 자, 1번에 갑은 홉스는 왜 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 1번 틀렸죠. 자기 보존 욕구입니다. 2번에 을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이러면 이 우리 사회계약서는 다 개인 단위로 계획하는 거예요. 개인 단위로. 그 개인 단위죠. 사회계약의 그 체결주체는 다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요. 3번에 병은 그래서 우리가 로크가 굉장히 뭐를 강조했다 그랬습니까? 재산권, 그죠? 재산권. 뭐 재산권, 뭐 소유권 이런 말로 오면은 다 로크야 그냥. 오케이. 4번에 갑과 을은 병과 달리 국가를 여러분 갑을 병 모두 어떤 분입니까? 사회계약론자로서 국가는 뭐 인위적인 창조물이다 보죠. 다 모두 다. 오케이. 12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분까지 풀고 좀 쉴까요? 자, A입니다. A는 여러분 국정감사 등등을 통해 정부를 감시한데 국회겠네 그러면. A는 국회다 그죠? 국회입니다. B는요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감사. 이게 이제 감사원이다 그죠? 감사원입니다. C는 누굽니까? 행정부의 수반을 의장으로 한다. 국무회의다 그죠? 국무회의야. 오케이. 자, 1번에 A는 국무총리와 이런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해임하는 게 아니라 해임해 주세요라고 건의한다.
해임 건의권입니다. 이번에 A는 여기 맞죠? 감사원은 이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이거 맞다, 그죠? 그다음에 3번에 B는 동의권, 승인권은 B가 갖는 게 아니라 A가 가지죠. 국회가 가진다, 그지? 4번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를 심의 결과에 따를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잠시만 끊을까요?